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장 유니티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부터는요, 여러분이 기존에 2D 게임을 만드셨다면 오늘은 3D 게임으로 한번 여러분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D에서 3D는 여러분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떤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이 정도만 우선 알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만드는 방법부터 볼까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방법하고 똑같죠. 우선 게임 설계하고 프로젝트하고 씬을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테라인은 뭐냐면 지형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테라인은 지형을 만들 때 우리가 조금 있다가 테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지형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피직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즉 물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밤송이를 한번 날려볼 거예요. 자, 밤송이를 날려보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펙트 효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임의 이름이 오늘은 밤송이 공장이에요. 밤송이 공장이라는 게임을 3D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게임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을 설계를 하는데 게임 계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3D 게임은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밌고 멋지고 훌륭하게 만든다기보다는 3D 기능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적응 시간으로 오늘은 7장을 구성을 해봤고요. 이 적응 기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들었던 밤송이 공장 게임이 잘 되면 이제 3D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게임 화면은 지금 보이는 것과 이렇게 같아요. 관역에 밤송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탭을 해서 날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관역에 여기에 있는 밤송이가 닿으면 여기 그대로 멈추는 거, 여기까지 화면에 탭을 해서 탭한 부분을 밤송이가 날아가게 하는데, 밤송이가 관역에 닿으면 아까 이펙트 효과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게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5번째 단계까지. 첫 번째는 화면에 놓일 오브젝트를 모두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했던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정할 겁니다.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어떤 게 컨트롤러 스크립트였죠? 맞아요.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역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에 관역이 여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돌릴 거냐면 밤송이라는 것을 던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는, 그쵸, 밤송이가 바로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밤송이 스크립트가.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밤송이가 한 번만 관역에 던지고 끝이 아니라 내가 클릭할 때마다 계속해서 밤송이가 개체별로 만들어져야 돼요. 복사가 돼야 돼요. 공장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기 있는 밤송이가 바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송이가 할 일이 많네요. 컨트롤러 스크립트,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스크립트, 밤송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UI를 갱신할 수 있는 감독 스크립트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UI가 움직이거나 배경이 움직이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독 스크립트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이제 어떤 흐름을 할 건지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소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화면에 놓일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밤송이, 관역, 나무, 지면 해서 총 4개의 오브젝트를 넣을 건데,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각자 하나씩을 썼는데 오늘은 나무하고 지면의 오브젝트를 합칠 거예요. 이 둘이를 합칠 거예요. 나무하고 지면을 합쳐서 우리가 배경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배경을 제외한 오브젝트, 즉 관역과 밤송이 오브젝트 이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게임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스크립트를 우리가 컨트롤러 스크립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밤송이가 탭한 곳으로 날아가면서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밤송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대본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밤송이 컨트롤러가 되겠죠. 다음, 이제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했으면 얘가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장처럼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게임이 플레이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오브젝트, 관역, 밤송이, 나무, 지면 중에 어떤 걸까요? 그죠? 밤송이가 계속해서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게임에도 마찬가지 탭할 때마다 밤송이가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은 아까 컨트롤러 스크립트였는데 게임 도중에 생성되는 이 오브젝트 밤송이가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도 마찬가지 밤송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공장, 것을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오늘은 움직이면서 마찬가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밤송이 제너레이터까지 우리가 스크립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UI를 갱신할 수 있는 감독 스크립트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씬이 바뀌거나 여기에는 UI가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감독 스크립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게임에는 UI나 씬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독 스크립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4단계까지 해서 스크립트를 기술했다면 5단계는 각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흐름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무엇을 할 건지,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뭘로 할 건지, 감독 스크립트는 뭘로 할 건지 순서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밤송이 컨트롤러와 밤송이 제너레이터는 여기에서는 움직여야 되고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밤송이 컨트롤러와 밤송이 제너레이터 가지고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송이 컨트롤러는 화면을 탭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그 여러분이 탭한 장소를 향해서 밤송이가 슉 날아가겠죠. 이때 밤송이가 관역에 닿으면 그 닿는 장소에서 멈춰야 돼요. 관역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밤송이 주위에는 이때 파티클을 여러분이 효과를 넣어줄 건데 이때는 눈송이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니까 어떤 효과인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탭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 이것을 제너레이터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밤송이가 되겠죠. 그래서 밤송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현을 하는데 3D 게임은 2D 게임하고 만드는 흐름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3D와 2D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순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편하게 3D 게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프로젝트를 작성을 했죠. 이 작성된 것은 이제 지형을 만들어야 돼요. 테라인으로 여러분이 테라인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든 다음에 이제 밤송이가 관역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 아까 움직이는 컨트롤러 스크립트였죠.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밤송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밤송이 컨트롤러를 여러분이 움직일 때 이때 사용하는 코딩 C샵을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펙트 효과를 넣을 거예요. 아까 눈송이 효과를 넣을 거죠. 언제 넣냐면 밤송이가 관역에 딱 닿았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때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아니라 밤송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공장처럼 밤송이를 만든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까지, 밤송이 제너레이터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니티 허브에 들어와서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지난 시간과 달리 오늘부터는 우리가 3D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주의하시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2D가 아니라 우리는 3D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D로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송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밤송이로 우리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3D로 만들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밤송이로 그대로 넣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자, 밤송이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리소스 추가해야 되겠죠. 우리는 리소스는 7장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2개, 밤송이와 타깃이라는 거 2개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했더니 조금 우리가 이제 6장까지 했던 파일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 파일의 확장자가 fbx입니다. fbx는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모델 형식으로서 3D 모델 형식이 fbx만 있는 게 아니라 OBJ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마야, 맥스, 여러분이 흔히 들어봤던 블렌더, 그 다음 모도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유니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3D 모델링 중에 하나인 fbx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리소스를 다 추가했으면 이거 씬을 하나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누르셔가지고요. 씬의 이름은 게임 씬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씬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생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게임에 있어서 게임 세계를 비춰주는 조명, 그래서 자연광이나 인공조명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림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D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이트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형을 표시하는 테라린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테라린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바닥에 여러분이 지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을 만든다던가 바위를 만든다던가 산을 만든다던가 계곡을 만든다던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는 테라린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테라린은 여러분이 어떤 도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형을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메인 카메라로 봤을 때 현재 보여주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있지 않도록 한번 이 기준모를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테라린을 한번 우리가 여기에 테라린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린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선 씬을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씬에서 테라린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하이라키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CD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곳, 3D 오브젝트 찾으셨나요? 3D 오브젝트에 보면은 여기에 테라린이라고 있어요. 씬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3D 오브젝트 눌러서 그 다음에 테라린 얘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오브젝트에서 테라린.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테라린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테라린이 보여지는데 이걸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Alt키 누르면서 여러분 마우스를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형이 조금 움직여지죠. 그럼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3개가 나와요. 이거 각각에 올리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이 모양을 틀어지는 거죠. 이거는 Z축으로, Y축으로 움직이는 거, 이건 X축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Z축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모양을 나타낼 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화살표가 있다는 거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움직일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lt키 눌러서 여러분이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모양을 갖춰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확대는 어떻게 있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움직여 보고요. 내가 지형을 또는 화면을 움직이고 싶다, 그럼 손바닥 모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Alt키 눌러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테라린의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요, 테라린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동 툴을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센터가 아니라 피봇을 선택을 하시면 개체가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테라린의 우리가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테라린의 위치, 그러면 하이라키에서 테라린을 클릭을 하고 이 테라린의 정보 인스펙터가 들어가 있겠죠. 인스펙터 창에 우리 교재에는 지금 포지션을 마이너스 500, 0,500, 마이너스 500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500에서 0, 마이너스 500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줄일게요.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500, 0, 마이너스 500. 자, 나머지는 우리가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 높이를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계곡이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브러쉬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이때 높낮이를 조정을 할 때는요, 낮게 하는 것은 지면에서 더 이상 낮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뒤편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내가 낮추고 싶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지형을 더 높게 만들어 버리면 아래쪽이 움푹 팔기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낮은 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높낮이를 한번 조절을 해볼 건데, 한번 직접 어떻게 높낮이를 조절하는지 이 정도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테라린 되어 있는 인스펙터 창에서 도구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페인트 도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페인트 도구거든요. 자, 페인트 테라린이라고 테라린을 찾는데 페인트를 할 겁니다. 자, 테라린을 우리가 페인트를 넣을 건데,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페인트의 종류 중에 높낮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스와 로우 테라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높낮이 위아래, 라이스와 로우 테라린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라이스와 로우 테라린. 자, 브러쉬는 현재 기본으로 사용을 할게요. 이게 기본이고요. 우리 브러쉬는 지금 현재 저는 60에 50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조금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현재 브러쉬 있는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를 한 150으로 바꿀게요. 그럼 브러쉬에 있는 크기가 좀 커지죠. 이 상태에서 클릭이 아니라 그냥 쭉 드래그 할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쭉 드래그, 반대로 쭉 드래그, 이렇게 클릭하면 모서리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모양을 완만하게 하려면 쭉 드래그 하시면 돼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여기는 브러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 사이즈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동그란 거예요. 옆에 블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그어지는 게 브러쉬고요. 이 브러쉬고요. 조금 완만하게 옆에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 브러쉬 크기 한번 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우리가 200으로 넓히면 당연히 브러쉬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공간이 조금 완만하게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 봤으니까 우리가 강도를 한번 볼게요. 오퍼시티 보면은 50으로 되어 있어요. 이 50보다 여러분이 숫자를 한 10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더 부드럽게 되죠. 이것을 만약에 20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낮게.
여러분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이제 되돌리면 컨트롤 Z 누르셔도 되고요. 내가 했던 것을 다시 내리고 싶다, 올렸던 것을 다시 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여러분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평면이 다시 내려갑니다. 왼쪽에 있는 쉬프트 누르면서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완만한 상태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산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산을 만들 때는 어느 쪽에다 만들 거냐면 Z축 이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산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드는데 브러쉬 종류는 2번으로 할 거고요. 일단 브러쉬 크기는 150으로 하겠습니다. 강도는 50으로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는 50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쪽에다가 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산은 이렇게 너무 큰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까요? 오퍼시티에서 하나를 이 정도.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보인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카메라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입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형을 높였어요. 그러면 이 지형에다가 재질을 입혀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평면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산으로 표현한다, 바다로 표현한다, 그러면 산의 재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재질들은 우리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출판사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에셋을 한번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은 것 중에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챕터 7에 에셋이라는 곳에 가보면 스탠다드 에셋이라고 있어요. 여기 스탠다드 에셋 보이시나요? 이 에셋을 우리가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셋을 프로젝트 창에다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스탠다드 에셋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질을 한번 프레 재질을 입혀볼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재질이 뭔가가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인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씬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테라인 들어가셔가지고 테라인에서 아까 우리 페인트 테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이번에는 라이스와 로어 테라인이 아니라 여기다 페인트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페인트 텍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텍스처 보이세요? 페인트 텍스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텍스처를 할 건데 어떤 걸로 어떤 재질을 할 거냐. 그래서 레이아웃에 여기에 있는 테라인 레이저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에디트 테라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인트 텍스처에 들어가 보면 테라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에디트 테라인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에 크리에이트 레이어라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깔아진 것들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는 뭘 한번 선택해 보냐면 풀이니까 여기 이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래서 글라스 힐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거, 글라스 힐 알베도 뒤에 글자가 안 나오네요. 글라스 힐 알베도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더블 클릭하면 바로 돼요. 그러면 여기 산과 이 바닥이 너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 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바위 모양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바위 재질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디트 테라인 레이어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들어가면 여기에 바위 재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글라스 락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아볼까요? 글라스 락 여기 있네요. 자,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했을 때는
글라스는 글라스 힐은 여기 재질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부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두 번째 재질부터는 여기가 입혀지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인 레이어 항목에 들어와서요.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요. 강도는 한 60 정도 하겠습니다. 60. 현재 우리는 락이 클릭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도는 60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50으로 강도는 50으로 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60으로 했네요. 그리고 나서 얘를 톡 톡 톡 건드려주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그 부분만 바위 재질이 이렇게 묻혀지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 진도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